자, 월전십 제7회 주제는 주식은 폭락, 부동산은? 자, 이 주제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겠는데요. 자, 오늘도 정예 멤버 4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내린 비처럼 모든 근심을 말끔히 씻어주고 싶은 부동산의 재갈공명을 꿈꾸는 재갈량입니다. 매운 멘트인데?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세뱃돈은 제 계좌로 넣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도 해피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싶은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욕심쟁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왜 이래? 성대모. 아니 할아버지는 세뱃돈 호수 부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미안해. 김됐어 진짜. 여러분 이번 주 같은 휴일 구조를 제일 좋아하는 황금배짱인데요. 주초에 확 쉬고 이틀 일하고 또 쉬고 행복하죠?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일하는 한 주가 됩시다. 황금배짱입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청춘? 청춘이 다 가기 전에 부동산에 확 미치고 싶은 신음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전세, 10세의 MC를 맡은 10세입니다. 가요 대사. 급조한 거 맞습니다. 급조했어. 우리 신은 여사님의 급조 맞습니다. 네, 저는 급조가 특기야. 사실은 급조의 여왕입니다. 주제 주식은 폭락, 부동산은 지금 개성공단 폐쇄죠? 완전 그냥 어제부로 폐쇄했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주식이 막 떨어지고 난리도 아닌 상황에서 저희가 부동산을 믿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청취자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되니까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 그렇죠? 그 사람들 다 중소기업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손해보고 다 보따리 싸가지고 와야 되니. 그러니까요. 그 다 만들어진 완제품도 태반을 못 갖고 나왔다고 네. 하니까 참 북한이 욕심쟁이다. 아니 북한이 욕심쟁이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 똑바로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 중소기업을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전면 중단했다는 아니, 게 정치적인 그런 그게 것 때문에 문제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그러니까 때는 어마어마. 국가도 손해지만 개인적으로 손해본 우리 사람들은 금강산 보상이 안 돼. 관광 때도 그랬잖아요. 예, 이제 맞아. 총 맞고 그냥 폐쇄할 때 그때도 다 동결해 버렸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이제 똑같이 동결이면 사실은 정치적인 것도 있고 뭐 무슨 뭐 군사적인 것도 있고 여러한 면이 많겠지만 일단 북한이 그렇게 폐쇄적으로 무슨 어린애 좀 행패 부리듯이 그냥 떼쓰듯이 야 다 못 갖고 나가 우리나라 안에 지어놨으니까 다 못 갖고 나가 그거는 사실 문제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또 배경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근데 제일 개피 보는 거는 우리나라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뭐 그게 투자니 무슨 뭐니. 죄냐고. 그 사람들을 벌모로 해서 항상 시시때때로 남북이 자기들 감정의 싸움에 왜 우리 이렇게 없는 중소기업 사장들인 서민들이 이래야 되냐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정부에서는 약간 예전에도 개성공단 그 폐쇄할 때 다 보조를 해줬다는데 보조의 그 수급 보험, 금액이 굉장히 미미하대요. 미비하기 때문에 보험이 들어져 보장이 안 있는데 된대, 그 전혀. 보험이 뭐 10분의 1도 안 되고 중소기업은 그 보험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혜택을 못 보는. 이게 그냥 주식이 폭락한 이유가 개성공단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보다 벌써 외국인들이 일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 미국. 일본 주식시장들이 다 이미 폭락을 했어. 그럼 그 폭락을 하면 우리나라도 폭락을 하는 게 수순인데 거기다가 일단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미사일을 쏘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가 개성공단을 폐쇄를 하는 건데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건 우리의 문제고 그렇지. 일단 그렇죠.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쏘아올린 그거에 대해서 벌써 한반도가 위험하다고 외국에서 느껴져 그렇게 버린 보는 거지. 거야. 증시 폭락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막 영향이 제일 매도를 커요. 하는 거야. 네. 그냥. 가서 손절매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와야지.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만 사이드 칸이 서킷 브레이커니 뭐 이게 다 한꺼번에 다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때도 개성공단 이제 동결시키는 거는 북한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맞아. 북한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전면 폐쇄한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문제가 아니 전면 있는 거지. 폐쇄한다고 하진 않았어요. 아니요 전면 폐쇄요. 전면 폐쇄했다니까. 전면 철수. 일부 철수를 했는데 북한에서 나중에 후속으로 그럼 전면 니네 다 나가라 그렇게 했지 우리는 일부 철수만 했어요. 아니야.
172명을 두고 나왔거든. 아니야, 우리나라가 아니, 그냥 전면이라는 말을 우리나라가 먼저 써가지고 네이버 씨한테 또 물어보셔야 나왔어. 되나? 네이버 신문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는 했지 전면 폐쇄는 북한에서 먼저 나온 그러니까 거예요. 전면 그래서 니네 다 나가라. 퇴출시킨 거는 최종적으로 우리는 172명을 두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청자들께서 다 이제 수준 높으시기 때문에 알아서 다 찾아보실 것 같고. 오늘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해. 지금 위기가 왔잖아요. 전체적으로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반전이 있겠지. 아니 그런데 일단은 손해를 봤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반전은 그렇게 전면 다 폐쇄되고 이게 경솔한 게 사실은 우리가 어떠냐면 중국이나 북한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이제 우리가 먹고 살 일이 북한은 예를 들어서 관광이나 지하 자원도 북한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눈독을 들이는 거야. 맞아.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미리 선점을 하고 있는 이미 다 진출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못하고 있는데 겨우 개성공단 거기 있는 거예요. 그나마 북한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와서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왜냐면 그래도 기본이 동포라는 인식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싸움은 있겠지 당연히. 그게 만약 평화 통일을 하고 싶은데 일부에서 막 오해를 사게끔 흡수 통일이니 뭐 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중국이나 이런 데들이 이미 낮은 선봉 이런 데서 향후 30년 50년을 미리 이제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통일돼서 그때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이미 어떤 로얄티를 줘야 되고 이러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동포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럼 내가 볼 때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좋을 때가 어디 있냐고. 맞아. 우리는 다른 나라만 좋은 거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중국은 예를 들어서 훈춘인가 여기서 매일 2번을 버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럼 거기서 외화벌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중국도 협조를 해야 될 판이지. 우리만 겨우 그만큼 개성공단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삐져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거기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남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이간질 시키는 거야. 황금 매장님 말이 좀 맞긴 하네요.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했는데 북한이 이제 남측 전원을 추방했다는 이게 맞네. 이게 근데 이제 그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네. 전에 그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무슨 일요 포럼인가 거기에 나왔었는데 이제 기업인부터 해갖고 뭐 연구하는 사람들 다 많이 나왔어요. 군사정책가들까지 다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딱 한 사람이 정말 기업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무슨 뭐 협회장인가 뭐 누구였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발 정치 싸움에 경제를 갖다 뒤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있는 기업인들은 굉장히 그 북한 사람들이 노동력이 좋대요. 똑같이 우리 한국 사람처럼 손기술도 좋고 이직률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외국인들처럼 이렇게 기술이 이만큼 못 따라오는 그런 노동력이 아니라 우수한 노동력이고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뭐 하면 뭐 중단하고 폐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기업도 손해를 보지만 이미 이제 제갈량님이 말씀하셨듯이 철도, 항만, 도로, 교통 이거를 이미 러시아 쪽에서 북한하고 다 계약을 이미 체결을 해버렸어요. 이미 플랜트는 걔네들이 다 벌써 선점을 해버린 상태라 우리가 정치 싸움을 하는 동안 그 좋은 큰 시장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같은 들을 동포한테 때마다 주지 않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근데 러시아나 중국에 다 뺏기는 거지. 이미 해놨으니까. 이미 많이 뺏겼어요. 뺏기기도 많이 그러니까 뺏겼고. 지금 사안이 보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다 터지고 있는 그 상황이네요. 새우만 맨날 터져. 새우는 항상 그러니까 터지기만 하는 거네.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어차피 지금 총선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표시 먹기 대선 위해서. 있고 하니까 눈치를 너무 보셨나요, 그분이? 큰일 나는 거야. 눈칫밥을 너무 보셨나? 끌려가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되나?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하면 생각이 없나 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드라든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사드는 이제 미국에서 하고 우리 돈 들이는 거 아니고 한다 이거야. 돈 안 들이는 거는 그것도 별로 중국과의 입장도 좀 우리도 다 이제 눈치를 안 볼 수가 해야 없잖아. 되는데 중국이 중요한 건 중국이 나서지를 않는 거잖아. 그렇지. 만약에 사드 배치는 유감을 표명을 해. 근데 지금 중국이 북한에 나설 이제 이유가 없는 거야. 북한의 이런 것들 개성공단은 아마 속으로 캐제를 부를 거야. 그럼요. 중국은 좋아하지. 그러길 바래요. 우리하고 북한하고 안 좋아지게 항상 대립하기를 중국이 그러니까 바래요. 그리고 자기네 미국- 시장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미.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우리가 북한하고 가까워진 거 싫거든. 그러니까 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지금 이제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인들 등이 터지는 게 아니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나만이 터지고 있는 게 사실 그게 맞아요. 우리나라가. 거기 빨리 거기서는 좀 나만이 터지는 거고 빨리 좀 그냥, 힘을 좀 개인적으로는.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은 어차피 밑바닥이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야.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잃을 게 없으니까. 우리는 선진국도 아니고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칭 선진국이라고 또 선진국은 아니에요. 자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칭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아니니까 이제 지금 미국은 멀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지를 못해.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강해지면 위험하잖아. 그렇지. 중국도 강해지면 안 돼. 이제 우리나라가 위험한 이제 G2니 해가지고 안 하면 좋지만 너무 이제 약간 우리보다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얘를 견제를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직접적으로. 근데 우리는 크기 전에 그냥 맨날 눌러버리는 거지. 누를 수가 있으니까 조금 키워주고 눌러놓고. 아니 근데 또 스스로 또 자폭도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눌러서 이미 찌그러져 있는데 거기다 스스로 또 자폭을 알아서 하잖아.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알아서 쉬워. 기어버리는 거지. 근데 사실 참 어려운 자리기는 해요. 왜 김대중 대통령 때 햇볕 정책 썼을 때도 다 퍼져나른다고 난리쳤었지. 그러면 줘도 뭐라 그래, 관계를 좋게 유지해도 뭐라 그래, 지금처럼 또 등을 져도 뭐라 그래. 어려운 자리기는 한데 이러나 저러나 이제 국민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난 어려운 자리라 다시... 그래서 지리적 위치를 말하는 줄 알았어. 그 높은 자리 그 님이 저 위에 계신 분이 저 위에 계신 분도 어렵고 지리적 위치도 어렵고 참 여러 가지로. 이게 설날 딱 그 연휴 시작하는 날 미사일 발사해서 마음이 뭐 이제 우리나라는 몇 번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남연사제 끼고 물사제 끼고 이런 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래저래 이게 딱 명절 끝나고 나면 후폭풍이 오겠다라는 걸 좀 감은 잡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 좋은 이제 거야. 막 해제를 부르는 거지. 전쟁 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막 전화 오잖아. 그렇지. 아니 거기 전쟁 난다던데 어떻게 된 거야? 우리만 안 심각해. 세계적으로 다 심각한데 우리만 안 심각해. 우리는 그냥 이골이 났어. 전쟁을 나기를 원하는 저기도 많잖아. 다 원하지. 일본이나 막 중국 다 신나지. 그러면 미국에서도 전쟁이 나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기름이 올라가고 경제 흐름이 무기도 미국은 사실은 무기 장사로 대국이 됐기 때문에 원래 미국이 금융 강대국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기 장사는 해먹더라도 미국 위치에서 보면 그 한반도에 내에서 지금 한국을 만약에 중국이 먹었다. 그럼 미국도 심각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그걸 원하지는 않아.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는 않아. 그러니까는 이런 관계가 되기를 얍삽이 같은 일본은 좀 무기 팔아먹고 이거 뭐 좀 할 수는 있지. 걔네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강력한 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생충 있잖아요. 우리 몸에. 기생충은 사람이 숙중인 거야. 숙주. 숙주는 어떻게 말한마디 잘못하면 머리를 안 좋은 거 막 다 먹어갖고 아니 살이 피둥피둥 쪄야지. 내가 숙주가 죽으면 내가 못 살아잖아. 그러니까 숙주가 살아야 돼. 기생충은 어떤 기생충 박사가 그러는데 엄청 양심적인 애들이라는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만약에 연구를 어떻게 한 거야? 아니 박사 말 들으면 그 말이 정말 맞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나쁜 기생충이 몇 개 없대요. 우리가 지금 막 아토피나 막 이런 거 걸리는 이유들이 이 기생충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거 우리 남편이 얘기해 주더라. 어디 기사를 또 봤나 봐. 왜냐면 그 되게 유명한 기생충 박사 있어요. 얘네들이 많이 먹는 게 아니래. 막 기생충이 있어서 굶는 게 아니고 마르는 게 아니라 적당히 먹는 거야? 밥을 한 톨밖에 안 먹는다는 거야. 먹는 게 없네. 양심상 안 먹는데 왜냐면 얘가 숙주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왜 미워하지? 기생충을? 이제 징그러워서? 징그럽다는 선입견이 크지. 그 기생충 박사는 귀엽다고 하는 거야. 엄청 살았어. 그리고 막 뺀질뺀질하고 막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막 좋다는 거야. 그거 보여줬는데 보니까 창자에 찰싹 달라붙어서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아. 그래? 막히게 하지 않아. 피해주는 거야. 막 자기 몸을 힘들어도 벽에 최대한 충분히 배려를 공생하는 거야. 공생하는 거야. 사람보다 낫네. 그러니까 숙주를 살리기 튼튼하게 잘 살도록 그래서 서포트를 이게,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 쓸모없는 사람 이 기생충 같은 놈 이런데 기생충 아니야. 기생충 같은 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만.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남을 피해주지 않고. 근데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뭐냐? 그냥 걔네는 다 식태로 죽여 필요 없고 그냥 다 그렇지. 죽이는 거야. 공멸을 하겠다는 거야. 저도 죽고 이제 일단은 쟤도 죽이고 이러는 것이 그 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도 기생을 우리 해서 멀리 갔네. 공생을 하는 것이. 자 이제 일본 다시 오고. 일본 여기 주식시장에 기생충이 일본입니까 뭡니까? 오늘의 주제 주식시장은 폭락인데 부동산은 어찌 될까? 아니 그러니까
자,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어떻게 중국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변 거기 기생을 해서 죽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서로 있다고. 미국이 우리를 생각할 때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다 얽히고 설켜 있어. 근데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이유가 다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가 중국이 연착륙을 할 줄 알았는데 경착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금융 위기가 오고 있는 중인데 중국은 우리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위기랑 마찬가지라는 중국이 거야. 현재? 응. 왜 이렇게 빨리 왔지? 좀 더. 그래서 지금 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난리. 크기 전에.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그 전에 중국 시장하고 미국하고 일본은 이미 폭락을 했어. 그럼 폭락하면 우리도 폭락을 하는데 그 금융 위기에다가 북한이 또 거기다 그냥 기름을 부어. 기름에 빠진 사람한테 한번 눌러버렸어. 더 막 지팡이를 못 나오게 빠진 그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전혀 지금 우리가 항상 막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도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치 뭐 이런 군사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이 쉽지가 않네. 아니 근데 근데 예측하고 안 말고 좋긴 할 안 것도 좋은 없고 거지. 문제는 그러면은 이 불안한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느냐 부동산 투자를 하느냐 우리의 관건은 그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러니까 딱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주식은 깡통이라는 얘기가 있잖아 단어가 부동산에서 깡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난 못 들어본 것 한 번 같은데. 들어봤어. 전세. 전세 그거는 매매 소유가 아니잖아 소유권이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게 주식 깡통에서 비유된 깡통 전세라서 사실은 적절한 비유는 아니에요. 모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적인 될 수 없는데 아니 어쨌든 근데 주식은 깡통 전세잖아. 깡통 전세라는 거는 지금 깡통은 남았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깡통 나오면 안 되잖아. 돈 아니 나와야 이게 되는데. 매매가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깡통까지 이제 근접했다가 다시 매매가가 오르니까 깡통 전세가 결국은 아니야. 아, 이게 부동산이야. 그냥 그게 아니라 어. 깡통 전세가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방배동에도 어떤 사람이 2억 7천에 전세가 들어있는 거가 있어요. 3억 2천에 예를 들어서 매매를 했는데 산 사람이 그건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산 사람이 아, 진짜. 2억 7천에 전세를 있는 거를 아는 사람한테 만약에 뭐 4천에 100에 있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가 일단 된 그래서 거니까 범죄야. 사문서 위조를 한 거야. 저거는 그게 형사처벌이야. 그거는 사기꾼이고. 그러니까. 근데 사기꾼이야. 그거를 몇 개를 막 여기저기 막 다 사가지고 TV에 나오는 그 사람이네. 차 아니 선생님. 그 TV에 안 나온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손님 중에 이제 우리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경매를 이제 넣은 거야. 이제 개인이 이제 은행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개인이니까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확인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는 사철에 월세 있겠지 하고 돈을 빌려준 거야. 그 차액을. 그러니까 한 뭐 1억 5천인가를 빌려준 것 같아. 근데 지금 전세가 2억 7천에 있는데 2억 5천, 2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경매가. 그럼 이 사람이 다행히 선순위니까 망정이야. 이제 2억 5천에 한 하잖아요. 번 더 떨어지면 2억 5천에 살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이 배당 신청을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당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낙찰자가 이게 선순위이기 때문에 늘 안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1억까지 떨어져야 누군가가 들어올 거야. 그래도 1억을 떨어졌다 1억까지 하더라도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2억 7천을 돈을 안 와야 내줘야 되니까 되죠. 3억 7천에 사는 거야. 그렇게 해도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거는 참 곤란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배당 신청했어야 되는데 100%. 배당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아마 이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고 했기 때문에 배당 신청을 별도로 안 해도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걸 물어보러 그거는 오시는 분들이 주변에 이제 있더라고요. 물어보면 되는데 부동산에 그러니까 그런 좀 너무 안타까운 몰라서 일이. 그러신 것 같아. 왜냐면 이분은 어쨌든 이제 이런 경우에 깡통 전세 맞네. 그런 경우는 이제 그나마 이 사람은 선순위니까 괜찮지만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도 후순위가 이 사람 전에 하다못해 50원이라도 근저당 설정이 돼 있었으면 궁금해요. 이 50원. 사람은 네. 이거 못 받아요.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깡통 전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죠. 이제 2억에 떨어졌다. 그러면 7천만 원은 날리는 그렇지. 거예요. 다행히 이 사람은 순수하게 선순위로 들어왔으니까 어느 누가 들어와도 이걸 이길 수는 없지. 알아야 요즘 되니까. 그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고 그 확정일자 찍으면 왜 전입세대 열람 소유주들만 할 수 있죠. 네. 바뀐 일반인도 오픈할 수 있게 바뀐 거 있나요, 요번에? 아니 그게 아직 안 되죠. 아니 소유주만. 저기는 돼요. 경매 나온 물건은 아니 그거 말고 그냥도. 그냥 지금 그 건 같은 경우는 전세입자가 있는데도 돈을 꾸고 어쨌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찍었을 텐데 그거를 그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당했을 거예요. 제3자가 근데 지금은 개인 근저당권자 현행 그 행정법상 소유주나 아니면 매매거래에서 매수자만 열람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것도 사실은 그런 행정은 조금 오픈을 시켜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또 오픈을 하게 되면 사생활이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은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채권자도 저기는 이해관계인을 채권자. 네. 이름이 이제 다 안 나오고 이 땡땡 이런 식으로 나와요. 땡땡으로 나와. 그러면 어떻게 알지? 몰라.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땡땡은 뭐야. 땡땡이. 그러니까는 현재 소유자하고 만약에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가져갔잖아. 근데 이제 새로 이제 내가 매수인이 되면 그거는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니까. 매수자나 아니면 매매 계약상 그 매수인이나 2명만 가능하지. 이 건 같은 경우는 그 개인 근저당권자가 그 사람이 사무소까지 위조해와서 이거 갖고 왔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명백한 사기 시나리오에 그냥 당하신 그다음에 거고. 이제 주식도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과 이렇게 폭락 장에는 또 사도 되지 않나.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2000에서 불과 며칠 전 이렇게 1800까지 내려왔잖아. 그러면 이런 때는 종목 선택을 뭐 잘해야겠죠. 우량주를 들어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뭐 우리나라가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 망하기 때문에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 와중에도.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그런데 또 위기가 들어가는 사람이 기회일 수도 있거든. 있으니까. 그런 충동심도 느낀 적이 있었으니까.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 아니 예전에 그때 언제지 그거 미국 그때 저기 서프라임 때 말고 저기 아니 비행기. IMF 때 말고 9.11 9.11 테러 때 그때도 난리 났었잖아. 완전히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위기는 기회다잖아. 근데 이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우량주를 항상 오를 때도 남들은 다 오르는데 내 것만 안 오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우량주들은 그런 거 들타지 않아요? 들타요. 늦게 조금 아무래도. 떨어지고 빨리 회복하고 근데 우량주는 비싸잖아. 그러니까 돈이 많이 갖고 있어야지 사잖아.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가 많이 산 중국이나 이런 데가 이제 증시가 떨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가 중국이 좀 약간 뻥이 심하다고. 그래서 거기는 막 100평 아파트도 100평 하면 30평이야? 35평 갖다가 100평 막 이렇게 그렇듯이 우리나라의 평형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얼마 차이 안 나요. 30% 근데 정도. 외환 보유액 있잖아요. 보유액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다 뻥이야? 거의 세계 1위야. 미국보다 더 막 달러가 더 많다고 막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제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네가 중국 위안화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개입을 했잖아요. 외환 시장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실패를 했어 중국이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증시가 이제 폭락하고 하는 거야. 그걸 못 믿어서 시장에서 못 믿는 거야. 개입을 했는데 실패하다 보니까 못 믿으니까 이제 증시가 이제 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량주가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중국에 관련된 중국 때문에 한류 바람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올랐던 것들 있잖아요. 화장품 이런 것들은 많이 떨었어요 이번에. 큰일 났네. 네. 중국 펀드 들어간 거 마이너스가 많이 됐겠다. 가입하셨나 봐요. 그냥 저기 은행에서 강매로 했더니 강매 위험합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해야지. 왜냐면 은행원들은 사실은 이제 그 보험이나 이런 거 반카시랑수로 많이 권하는데 알고 파는 게 아닌 것 같아. 전문이 아니에요. 알고 파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어떤 할당이 있는 모양이야. 할당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권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가 책임이 없어. 자기가 뭔 말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수가 많아. 그리고 떨어지면 책임이 없어. 책임이 없어. 거기에 막 약간 줄줄이 써 있잖아요. 그거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 고객 책임이야. 맞아. 잘 보고해야 돼. 잘 보고하십시오. 이렇게. 근데 약관을 안 읽어. 근데 너무 많이 써놨기 때문에 은행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지치게 해야 못 읽어. 그러니까 읽어도 끝이 없어. 글씨 작은 거 봐봐. 아는 사람의 일단 세 줄 강매로. 읽으면 그냥 좋은 말이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 보험하고 똑같지만. 맞아.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약관은 굉장히 어렵게 길게.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에도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있지만 그걸 누가 다 읽으냐고. 그러니까 엄청 눈에 잘 들어오게 써 있는데. 써 있는데도 안 읽어요. 안 읽어드리잖아요. 저희는 읽어드리는데도 안 들어. 저기 안 들어 잘. 듣고 싶은 말만 말해. 오죽하면 본인이 듣고 싶은 자기 말만. 주민등록번호랑 맞아. 주소도 오타가 있었는데. 오타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읽어주면서도 오타 나고. 맞아. 심지어는 남자는 이제 뒤 번호가 1로 시작하는데 막 2로 했어도 서로 아무도 발견을 못하는 거야. 이것도 있어요. 실수하는 것 중에 공동 명의인인데 대리인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대리인 이것도 이렇게 써 있어도 그냥 다 넘어가. 그러니까 그런 거 오타가 그러니까 알아도 안 듣는가 봐. 근데 사실 좀 계약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뭐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반인들은 평생 한 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계약서인가 보다 구경을 하시는 거지. 거기 있는 글씨가 이게 뭔지를 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금액만 확실하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이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은 처음으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등기부를 이제 혹시 볼 줄 아느냐면 모른다 하면 설명을 해주면 모르는 분들 많은 것 모르면 같아요. 이게 지금 얘께 내가 지금 계약하고 있는 게 맞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부동산에 표시에 되어 있는 그 소재지하고 내 계약서에 있는 거랑 그거 맞으면 되는 거고 주인이 진짜 주인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할 말 있어. 등기부가 공신력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등기 권리증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 계약하는데 등기 권리증 갖고 오라면 주인들이 화를 내. 잘 안 갖고 와. 왜 등기부 등본이 왜 공신력이 없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걸 보면 안 돼. 등기 공신력이 없어요. 볼 뿐이지 공신력은 없어. 공신력은 없는데 없어서 옛날에는 네. 실제 소유자가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신력은 없지만 명의 신탁법이 생긴 이후로는 명의 가진 사람이 이제 주인으로 판례가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나마 공신력은 없지만 명의 신탁법에 의해서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인정은 해주는 거야. 네, 그렇지만 또 법이 또 꼭 반드시 또 이 명의 되어 있는 사람이 또 주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또 법에 따라서 어떤 그거에 따라서 명의 신탁법이 있어서 그래서 등기 권리증이 실 소유자를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법은 잠자는 자까지 보호해주지 않는다 했으니까 권리 위에 잠자지 말아라. 니네가 저기 신탁법이 생겼으니까 신고를 해라고 다 해서 기간을 줬거든. 안 줬으니까 그것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신력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공신력 없는 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어. 다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기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신분증이랑 다 그러니까 위조할 수 권리증은 있잖아요. 갖고 와야 돼. 왜냐면 권리증은 위조를 안 해요. 왜냐면 유일하게 재발급이 안 되는 게 권리증이에요. 네, 맞아요. 권리증은 재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분실하면 우리가 없으면 그 뭐 이제 확인서면 하잖아요. 무무인 찍고. 그나마 젊은 친구들은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가지고 오려면 갖고 오고. 왜냐면 요즘 전세금이 집값보다 거의 비싸니까 갖고 오려면 이제 꼭 갖고 오는데 연세 드신 분들 좀 원로 공인중개사들이 버릇을 좀 나쁘게 들이셔갖고 뭐 잘 아는데 뭐 그걸 뭐하러 챙겨 오십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버릇도 나쁘게 들였지만 그 집주인이라는 그분들은 옛날 시대에 굉장히 막 집이 원칙을 파괴하는 그런 게 있어. 내가 집주인이잖아. 근데 내가 왜 얘한테 내 서류를 보여주냐? 어떤 사람은 내 서류를 왜 띄냐고 막 난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내 집을 왜 얘네들한테 이렇게 서류를 떼어갖고 막 보여주냐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그분은 뭐 정글에서 왔습니까? 모르겠어. 어디서 왔는지 안 물어봤어. 방배동에서 왔어. 방배동에서 왔어. 방배정글? 그 서류를 이렇게 이제 임차인한테 이렇게 배부를 해주잖아요. 뭐 건축물 관리대장 이런 거. 열람 서류. 그랬더니 이 남의 집에 그 비밀스러운 서류를 이 사람한테 왜 주냐. 그래서 사장님 요즘에는 비밀스럽지 않고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다 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막 난리를 치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1060짜리를 갖다가 권리증을 가져오시라고 했더니 임대인한테 자기가 20년 동안 이게 수차례 임대를 나봤어요. 겨우 보증금 1,000만 원 가지고 그렇지. 권리증을 가져오라는 부동산은 처음 봤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사실 원칙이에요. 맞아요. 근데 1,000만 원은 조금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긴 하다.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해가지고 1,000만 원 갖고 띵겨먹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실제 주인이 나타나서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 돈은 못 찾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중개인한테도 공인중개사한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실상계로 해서 한 30% 정도 있단 말이야. 1060 하면 중개수수료가 얼마 안 되는데 30% 하면 얼마예요? 300만 원을 물어내야 돼요. 아니 근데 제갈량님이 1060인데 등기권리증을 갖고 오라고 했으면 그럴 만큼 그 사람이 좀 뭔가 이상했겠죠. 아니야. 그냥 원칙대로 한 거지. 원칙에 입각했지. 얼굴만 보고 이상한 거 원칙이 실실하셨군요. 제갈량님. 아니 나 같으면 안 써. 30 나 그냥 맞아. 우리 해피바이러스님처럼 화를 내면서 나 그런 것까지 갖고 가면서까지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냐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자 요즘은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오세요. 아니 요즘은 저는 사장님을 믿지만 아니 그 물건 확인서가 있잖아요. 네네. 그 물건 확인서에 등기 권리증을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꼭 표시를 하라네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못 간다 그러면 어떡해? 왜 제가 권리증을 가져오라고 할 때는 제가 처음 거래를 하는 집만 그러는 거예요. 맞아. 이제 두 번째부터는 내가 확인하고 다 했으니까 이분이 주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처음 생전 처음 보는데 내가 어떻게 근데 하냐고. 우리 제갈량님도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떨어지는 수가 있는데 왜냐면 아니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주인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가끔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혼 소송 중이거나 요즘에는 황혼 이혼도 많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렇다 그러면 나는 동의한 적 없다. 그렇다. 이제 부인이 또 많이 오잖아요, 우리. 남편은 안 오고. 그런 경우는 서류상에 가끔은 보면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어요. 신청사건 처리 접수. 뭐 왜냐면 이혼 소송 중이면 백발백중 가처분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잘못이야. 어떤 사람? 그 이제 부인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유주의 배우자. 네, 근데 이제 부인이잖아요. 그 사람은 권리에 잠자는 거지 뭐.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부인이 오면 안 되지. 그렇지. 남편으로 해야 돼. 아니 근데 좀 많이 이제 부인이 와서 남편 계좌로 뭐 입금을 그렇지. 시키고 이런 걸로 많이 그런 하잖아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매매는 100% 남편이 앞으로 되어 있는데 부인이 오면 안 돼요. 안 돼. 본인 아니면 위임장 첨부를 위임장을 가지고 몰라. 필요하든가. 본인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을 가지고 모르는데 본인 인감이 아니고 대리인 인감을 떼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안 되지. 되는데 근데 임대차는 괜찮아요. 임대차는 왜냐면 그 정도는 한 집에서 살면 사용 수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이거는 매매는 팔고 가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없지만. 아니 근데 저 한번 임대차인데도 황당한 일을 겪은 게요. 분명히 이제 와이프 앞으로 명의가 돼 있었어요. 전세 계약이? 아니 소유주가 명의자가 이제 와이프 앞으로 돼 있는데 이제 전세 금액을 그러면 얼마에 하겠다 이제 6억에 하겠다 그래갖고 계약서를 썼는데 갑자기 남편이란 사람이 자기는 그 6억에 딴 데서 6억 5천 준다 그랬기 때문에 그 6억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다시 돌려주라고 둘이 싸움이 붙어갖고 그럼 와이프가 남편을 꺾지 못하니까 자기가 계약금 다시 반환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황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결론이? 아니 그러면 정식적으로 배액 상환하고 계약 그냥 파기하시라고. 그렇지 정상적인 그러니까 계약인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명의자 아닌 사람하고 하지 않는 한은 그거는 그 사람 둘의 문제지 법으로 하면은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는데? 아니, 진행했어 그대로? 파는 그래야 것도 맞지. 아니고 뭐. 내 생각에 그 남편이 이제 부인이 이미 계약을 6억에 했는데 남편이 5천만 원 누가 더 준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서로 그런 척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지. 절대 단호하게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은 사실은 옛날에는 주식이 선행시장이었고 부동산이 그 뒤를 따라간다 했는데 지금은 선행 후행이 없어요. 동시에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한두 달 사이라든지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면 부동산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또 많고 저번에도 계속 누차 얘기했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부동산도 나빠질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틈새 시장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이제 항상 틈새가 있잖아. 드리는 항상. 거잖아요. 어디에서나.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4회차까지 얘기한 그 이주 수요가 많은 막 이런 지역들 얘기해서 우리도 열심히 막 이제 청취를 아주 첫 해부터 열심히 들으시는 분 중에 청취자분들 중에 오셔서 물건을 정말 이제 사신 분들이 있으세요. 인증샷까지 찍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시죠. 저기 수원에서 오신 분도 이제 인자기 하셨지만 어제는 동탄에서 오신 분이 우리 세 팀이나 되죠. 하셨는데 인증사까지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그동안 그 글을 남기셨듯이 정말 어찌할 바를 이 돈 갖고 내가 뭘 할지를 상상도 못한 그런 분들이었는데 좀 시원하게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용기도 갖고 오신 그렇게 분들이 액션을 취하신 것 같아. 이쁘고 너무 정말 착하신 분들이 이게 순수해, 뭐 순수해. 만나러 와서 그냥 오기 미안하니까 딸기 사들고 오고 그냥 뭐 자기네 집에서 딸기를 맛을 못 봤네요. 아이고. 자기 집에서 우렁차 있잖아. 돼지 감자 말려서. 돼지 감자 말리고 몸에 좋은 해가지고 건데. 자기 어머, 장모님이 완전히. 두 부부가 온 거야. 네.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선수 만든 건데 이걸 꼭 끓여서 드시라고 네. 어제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쁜 거야. 굉장히 댓글로-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댓글 마음으로 올리시는 갖고 오신 분들이 것 같아. 마음이 정말 다 예쁜 정말 게 예뻐요. 그 글에 이렇게 절절히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이제 적고 많고를 떠나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고 싶어서.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제가 이렇게 많은 돈이 아닌데 뭐 심지어는 뭐 2천도 있고 4천도 있고 5천도 있고 많은 돈이 아닌데 이런 돈으로 서울에 투자를 한다는 꿈에도 못 꿨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지, 대부분.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감사한 거지. 이 꿈을 현실로 이제 오늘 오신 우리가 인천에 새댁이 있었어요. 어제 왔다가 인천댁이구만요. 네. 어제 왔다가 이제 보고서 오늘 또 온 거야. 자기 엄마랑 같이. 이제 처음에는 너무 앞이 깜깜하고 남편은 성실한데 뭔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렇죠. 세댁들은 또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되나 이 연구 그러니까 많이 하거든요. 인천에서 자기가 가진 거라고는 우리가 9천이라겠죠? 9천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9천이면 엄청 큰 돈이다. 아니 현금이? 아니. 아니, 자기가 이제 살고 지금 있는 보유하고 집이 있는 보증금
최저임금이나 이런. 그래서 현금이 9천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뭔 걱정이요? 집이 있는데 그게 전 재산이 9천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래저래 또 제갈량님이랑 머리를 싸가지고 제갈량님이 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잖아. 그래서 역시 오늘 우리 제갈량님이 똑똑해. 엄마랑 친정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하고 또 초콜릿 선물까지 해오면 초콜릿도 줬어. 며칠 있으면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하고 너무 고맙다고. 와가지고 자기가 한 달에 한 180 정도 월세를 어디서 받겠냐. 아우 투자 금액 대비 그 그걸 정도면 빨리 이제 딱 엄청 효자죠. 맞춰서 이제 감동을 해서 해줘야겠네. 갔는데 제갈량님이 저한테 완전 그냥 커트 시켜가지고 네. 한 3억짜리를 네. 2억 4천에 줘야 된다고. 제갈량님 좋은 일 마음대로 하셨네요. 제갈량님 마음대로 예. 가격을 흥정을 그러니까 다 우리 해가지고 해피 바이러스님은 미쳐. 여기 저 이제 앉아 계신 이상은 어쩔 수가 다른 없어요. 길로 가야 돼. 저 이제 깨갱해야 돼. 그냥 영원히 그냥. 예.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심정으로 내 집을 내 맘대로 팔지 못하는 팔지 심정. 못했어. 그래도 그분이 정말 땡 처리해야 돼. 그거 가지고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그렇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한 세대를 살렸네요. 아니 사랑의 힘이에요. 이뻐요. 사랑의 힘. 정말 이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네. 자기 신랑이랑 알콩달콩 사는데 그거를 밑바탕으로 잘 좀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예. 아니 어제 그러니까. 그 댓글 올라오신 분 애기 8개월? 18개월이요? 8개월이었나? 애기 7개월 애기 이제 보느라고 귀엽겠다. 집에서 이제 라디오 이렇게 틀어놓고 이거 이제 들으면서 애기 이제 보고 애기 또 뭐 화분 만지러 가면 또 이제 애기 가서 달래오고 막 그러나 봐요. 근데 이제 너무 재밌게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글을 보니까 우리 저기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결혼해서 초창기에 애기 키우랴 이게 또 어떻게 하면 또 잘 살아갈까 내가 또 어떻게 집을 마련할까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그때는 이런 방송이 없었죠. 그러니까 없었잖아. 우리도 오늘 이제 이 세댁이 우리 신랑 얼굴을 보고 싶다고 이제 매도인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우리도 그 얘기했어요. 신랑이랑 우리는 처음에 1,500만 원 가지고 전세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지금 얼마나 이렇게 희망이 할 수 있잖아요. 어. 그때는. 근데 내가 우리 어렸을 때 에피 살았던 바이러스님이 1,500으로 시작할 때 그 1,500은 지금 1,500과는 많이 다른 1,500 아닐까? 우리가 그렇지. 92년도에 1,500. 92년도에 그러면 1,500은 엄청 큰 거야. 지금으로 봐서는 아이고 그렇게 크지도 않지. 그렇게 크지도 않아? 네.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지는 500보다는 크지. 자 오늘 다 밑장 까는 겁니까? 그렇구나. 500보다 크다. 3배네. 근데 진짜 오늘 그 세대가 방이 세 개, 방이 세 개. 얼마나 이쁘고 순수하고 다 진짜,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어요. 저도 뭐든지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이게 좀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정말 도와주고 방송을 싶더라고. 찾아 듣고 그거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 노력 자체가 그래서 이미 이뻐서. 잘 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우리하고 이쁜지. 똑같은지. 아니 다 아니 너무 같은 이뻐.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모이게 돼 신기해. 있어. 이꼴 우리도 이뻐요? 정말 아니 다 미모가 뛰어나. 아니 그게 미모가 아니라 이게 마음씨들이 마음씨. 정말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듣고 찾아오는 그러니까. 용기 이 자체가 그러니까요. 일단 내 돈이 이제 적다고 느끼면서도 올 수 있다는 게 아니 중요한 보통 거는 용기는 작다고 아니지. 생각해서 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좀 신뢰를 안 하잖아.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러니까. 에이 뭐저 사기야 그래서, 뭐 뻥이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그럼 개 중에 그거를 있으실 거예요. 그럼 진지하게 듣고 듣고 원개. 여기를 상경을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대단한 인천에서 분들이야. 여기까지 오고 동탄에서 동탄에서 여기까지 자격이 오고 있다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우리 이렇게 해보자고. 우리 식구잖아요. 이 그렇죠. 사람들 내가 어제 동탄 식구들이랑 우리 막 인증샷 찍고 그랬잖아. 그 한 사람 한 사람 해가지고 나중에 같이 다 파티를 하는 거야. 함께 아, 2016년도 가족이니까. 연말에 한번 그렇지. 해볼까요? 예, 16년도에 가든 파티로? 정말 드레스도 있고. 우리가 더 가든 추워서 어떻게 낮에 더 열심히 우리가 일해서 밤에 이렇게 좋은 정보를 또 공유하고 뭔가가 또 색다른 걸 이 사람은 안고 가야 되는 거거든. 네.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 더 잘 되게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항상 근데- 그거잖아요. 뭐를 일반 그 뭐 부동산을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분양하는 분들이나 이런들 보면 그냥 팔아먹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팔아먹는다. 그러고는 자기한테 책임이 없잖아요. 책임 없이 그냥 떠안기는 식이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멀티로 생각을 해주잖아. 컨설팅을 해주기 이거를 때문에. 샀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만큼의 그러니까 책임감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지. 이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우리 과거의 모습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 깨끗한 진심을 아는 것 마음으로 같아. 저희한테 다가와서 우리의 진심을 알아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시는 분들 그 나이에 이렇게 시작해갖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아마 중년 나이 정도 되면 이 빌딩을 방송을 하나씩 하고 갖고 있어? 있을 것 같아. 아니 빌딩을 하나씩 갖고 정말.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되게끔 일찍 눈이 띄었고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열정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좀 자격이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이제 방송을 듣고 막 이제 희망이 부풀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혼자 좀 잘 살기보다는 이 옆에 있는 친구라도 이제 좀 같이 가서 잘 살게 하고 싶잖아. 나만 잘 살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친구야 이렇게 하니까 한번 함께 가보자. 가자. 근데 친구가 말을 안 듣죠? 안 봐도 뻔해요. 아우, 야, 그거 사기야. 너 막 가지 말라고 얘를 또 잡아당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믿냐 하면서 이제 그렇지. 해가지고 친구는 안 오고 이제 혼자 두 부부가 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이 항상 믿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되는 거야. 굳이 믿는 대로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믿냐고. 두드려 보지도 않고 왜 안 열린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제갈량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그분들까지 다 오면 지금 돼, 막 안 돼. 이렇게 막 피를 짜가지고 우리는 억지로 만들어주는데 더 이상 만들어줄 물건이 손잡고 갈 사람들만 지금. 가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자격이 있는 분만 우리가 이제 해주면 연말에 돼. 우리 해피바이오스 말씀 맞다나 파티를 하는 이제 거야. 파티를 해주려면 돈을 벌게 해줘야 열심히. 되잖아. 그래서 우리 막 무슨 막 사명감에 불타오르 가지고 이거 빨리 이제 얼른 책임감에 잠도 못 자는 거 아니에요? 자다가 막 수원에 있는 세대 정말. 그래서 동탄 세대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 저거 내일 팔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 아무것도 이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믿는 죄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대신에 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믿는 복.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왜 믿을 수밖에 없는 거를 그거는 알아야 되니까 와서 들어서 이러이러한 상황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방송이니까 믿으라는 게 아니야. 안 되죠. 그러면. 아니 또 우리 응. 스타일이 그냥 이거 무조건 믿고 해봐 이건 아니야. 그리고 요즘에 이러하기 때문에 요즘에 네티즌이나 뭐 우리 뭐 국민들 젊은 분들 다 똑똑해요. 그럼. 엄청 그래서 자기가 똑똑해요.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창원에 그 전문의 하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돈을 좀 많이 버셔. 전문의 예. 의사 선생님이요. 네, 의사 닥터? 선생님이시죠. 근데 이제 오늘에서야 제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그분은 그 조금 돈을 많이 버시고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창원에서 이제 조금 분양권 이런 걸 하니까 그건 조금 크게 오르지는 않는 창원의 거죠. 시장이 별로 안 큰데. 네, 별로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가실 때 전화 이제 주시라고는 했는데 그분은 이제 돈이 좀 있으시고 돈을 많이 버시니까 좀 더 이제 크게 하고 싶으시거든.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건 인도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동안 이제 이게 조금 너무 열악하신 분들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늦었어. 순서가 늦어졌어요. 당장 이게 왜냐하면 여유가 그건 있으신 분이니까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이 돈이 적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은 돈으로 돈을 먹을 수 있는 거는 때가 있어. 맞아요. 그때를 그런 놓치면 안 물건이 많지 되니까 않아, 그렇고 사실은. 돈이 이제 창원의 그 전문의 그 선생님 그분은 때가 있어요. 정말 크게 벌 수 있는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도 돼. 근데 이분들은 혹시 젊은 의사 선생님이십니까? 젊은 의사 선생님이셔.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나이에 그래도 돈도 많이 버시면서 이런 거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거 창원 보니까 하니까 제가 하나 추억이 생각나는데 한 4년 전인가 이제 창원에 그때 이제 일 때문에 갔어요. 제2중부 내륙을 타고 가는데 막 터널만 열 몇 개야. 엄청 길어. 막 운전하고 가면 정말 죽다시피 하거든요. 차를 갖고 갔다가 그 다음에는 힘들어서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갔어요.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서울에 그게 없었을 때 그 자전거로 창원시를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동전 하나를 여기서 끼고 자전거 하나를 빼서 저쪽에다 또 가서 옮겨놓고, 거기다 옮겨놓고 거기서 또
가고 아무데나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거는 참 창원시가 이건 정말 잘해놨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이제 서초구에 그게 생겼더라고요. 대전에도 마포구에 있어. 지방에는 그런 거 많아요. 편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창원이 마산하고 창원하고 또 한 군데 어디죠? 대구? 그 밑에 쪽인데. 그래서 왜 세 군데 이제 통합해갖고 큰 완전히 대도시가 될 뻔했다가 이제 말았잖아요. 아줌마의 한계네 또. 하나가 입에서만 안 떠올라. 울산. 근데 울산? 또 뭐야? 마창포, 포항, 마창포. 마창포. 포로 외웠어 내가. 이렇게 외워야 되는구나. 그랬는데 창원이 가서 보니까 이제 거기가 인구도 되게 많아요. 근데 창원에도 기반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창원이 좀 제조업 쪽이라 이런 대전이나 대구 쪽 그런 산업단지보다는 조금 열악해. 그래서 그렇게 큰 저기는 투자처가 없는 거기는 거죠.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반짝한데 여기만 빼고 그러니까 다 휜. 투자하신 거에 비해서 수익이 좀 적으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장권이랑 가지고 계신 거는 팔으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바쁘신가 아직 전화 드리려고 제일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아직 왜냐면 제가 늦게 메시지를 보냈고 통화를 저도 이제 바빴고 그래서 이제 메시지 이제 시간 나실 때 하면 되는데 그거는 파셔야 되는 게 맞으니까 또 그쪽에서는 또 부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부산이 또 가깝고 시장도 부산 좀 많이 가깝다.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부산, 창원 막 이런 데까지는 갈 수가 없는 신경을 게 못 쓰는 거지.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이 오셔서 해주면 우리가 매수도 해주지만 매도까지 책임질 수 있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적은 돈에. 왜냐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큰 돈이고 이게 종잣돈이니까 매도까지 책임을 져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더군다나 알짜배기에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산, 창원 막 대구 이렇게 하려면 거기를 가서 조사를 해야 돼. 조사를 하면 적어도 현지 투자는 그냥 현지인들한테 일주일은 있어야 된다. 그거는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매도까지는 매수는 어쩌다 할 수는 있는데 또 매도까지가 신경을 못 써. 그래서 좀 힘드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그래요. 경우 이제 건축을 하면서 보면은 그 매수인들이 거의 지방 많아요. 제주도, 하물며 중국, 와우. 일본에서도 와요. 글로벌 하시네. 네, 정말로. 이제 그런 한국이 부동산 투자가 예. 짭짤한 걸 어떻게 하셨지? 예, 일본에서 이제 뭐 성수동 많이 샀어요, 그분이. 방송 저기로 해가지고. 왔다나베 부인이신가 보다. 일본 중국은 쪽에서. 무슨 부인이라 그래요? 칭따오 부인. 있잖아요. 왜 스미스 부인, 왔다나베 부인. 아직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서울이죠. 투자하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강남 쪽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2006년도 4분기에 꼭지점을 찍은 데는 강남이고 2008년도 3분기에 꼭지점을 찍은 데는 강북이라고 말하면 돼요. 강남이라고 말하는데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실거래 신고가 다 되어 있으니까 실거래가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실거래가 조사에서 2006년 4분기에 제일 금액이 높았다. 그럼 강남으로 치면 돼요. 근데 같은 뭐 강남, 서초, 송파라 하더라도 2008년 3분기에 금액이 가장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강북이라고 치면 돼. 그런 데는 왜 그러냐면 오를 때 가장 먼저 오르고 내릴 때 천천히 내리면서 잘 안 내리면서 갭이 적으면서 좀 천천히 내려.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요지에다가 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강남은 떨어지는데 10년 걸리고 오르는데 1년 걸린다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강남 그래도 강남 그 말 부패야. 하더라고.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졌다 했는데 깨지지 아직도? 않고 여전히 쭉 계속되고 있는 것 깨졌으면 같아. 바라는 사람들의 이제 바람이죠. 근데 깨지지 깨지지는 않네요. 않는다는 거. 사실. 그러니까 이참에 못 올 줄 알았는데 오신 거야. 더군다나 막 저기 동탄, 인천, 수원 막 이런 데서 오시는 거야. 여기 강북에서 오시는 게 아니고. 네. 수원 뭐 50km밖에 더 돼요? 아니 이게 못 살 줄 알았지. 아니. 못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강북은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인 거지. 강북은 사실은. 못 살 거라 생각해서 안 오는 거야 아예. 안 오는데? 들으시나? 예? 방송 안 안 들으셔서 그러지 못 않을까요? 들으셨지. 못 들으실 수도 있지. 예, 바쁘셔서 너무 바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거의 한 30대 중후반 왜냐면 그 정도. 오신 우리 분들이 30대 지금 중후반. 그렇죠. 아니 우리 부부들이 이제 오시는 부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남편들이 관심이 많아요. 원래 남자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남편들이 관심이 있는 거를 부인이 알아. 부인들이 원래 맞벌이를 했었는데 애를 키우느라고 잠깐 이제 외벌이로 이제 전환하시는 휴식을 하면서 분들. 육아에만 전념을 하고 있는 중에 이걸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이 천사도 키우면서 우리 남편이 주식도 이거 싸고. 관심이 많은데 가지고 이거를 듣게 해준 거야. 그래서 당장 올라온 거야. 올라온 거지. 그리고 요즘 그게 그 내일 좋은 결혼한 거지. 이제 초년 그런 세대
그 연배에 계신 분들이요.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거는 이제 이미 끝난 시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종잣돈을 어떻게 불려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불릴 기회가 없었어. 왜냐면 주식은 할 수 있는데 주식은 불리라는 보장은 거의 없고 까먹는 보장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못하고 그냥 있었는데 휴지 조각이 돼버리잖아요. 더군다나 부동산으로 제일 그렇게 굴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뭐 북한 얘기 나왔을 때 막 우리 새우 그다음에 부동산에서는 또 개미 아니 주식에서 부동산에 개미 아니 개미야 얘네들도 막 주식은 또 개미잖아.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 막 돈 버는 애는 따로 있고 저기 모든 나머지 1%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맨날 깨지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들어서 정말 우리는 속속들이 조그만 것까지 다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너무 자화자찬을 길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 자화자찬이 아니라. 아니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겸손히 좀 우리의 청취자분들이 정말 순수하다는 게 오늘 그 순수하기 때문에 알아본 그 세대 같은 경우도 봐요. 벌써 어제 와서 상담을 받고 이제 남편분한테 얘기를 했던 거야. 얼마나 또 잘 살았으면 와이프가 한번 말하니까 너 알아서 해라. 그럴 수 있다며. 정말 부분에. 자기는 상상도 못했던 거지 와서 지금 열심히 또 알바를 해. 투잡을 뛰는 거예요? 아니 와이프가. 와이프가 하는데 열심히 뛰어봐야 외벌이로 살기 어려워. 힘들잖아 너무. 그러는데 자기가 그 돈에 그래도 뭐 다른 일반인 월급 나오듯이 나올 수 있는 거 찾을 수 있다는 게 꿈 같은 거지. 또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10세 PD님이 저기 그분이 이제 미술을 하시는데 그거는 돈하고는 관계 없었어요. 그리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 어떻게? 이제 또 그건 또 이제 누구라도 오시면 어떤 분야라도 그 연결을 시켜주는 방법을 거지. 알려드릴 수가 있어. 10세. 깜찍한하고 10세하고 너무 안 어울려. 그래서 욕을 막 웃으면서. 아니 우리가 이제 좀 사실은 엄청 바쁜 와중에 피곤한데도 너무너무 행복한 게 이제 그 오신 분들이 일단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 만족해. 얼마나 우리가 그리고 많은 굉장히 부분수가 그 있어. 감사해하는 그럼. 표정이 얼굴에 막 세상에 줄줄줄줄. 그러면서 오늘 해피바이러스님하고 식사를 같이 다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세대 이렇게 우리만 가는데 빼놓고? 막 아니 또 멀리서 나 황금 오셨으니까 배짱이 될 거야. 제가 또 식사 대접은 해줘야지. 얼마나 역시. 이뻐. 해피바이러스님이 또 쏘셨어요. 네. 해피바이러스님이 또 여러분, 엄마의 마음으로 언제든지 오세요. 밥을 사는 거는 항상 오픈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문 저기 밖에 나가시면서까지도 인사를 계속 인사를 하시는데 너무 착해. 네, 그게 좀 진짜 마음이 이뻐. 참, 그리고 어제 예쁘더라고요. 그 동탄 그 신혼부부도 어머 이래요. 부부가. 막 그러면서 우리 인증사 찍어야 돼. 이쪽으로 오세요. 막 그러면서 같이. 나도 그런 젊은 친구들 기 좀 받아야 되는데. 알았어. 다음에 내가 동탄 그 부부 오면은 언제든지 콜 하라겠어. 또 내가 계속 맛있는 오시겠지 거, 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콜. 역시 한국 사람은 좀 밥 좀 먹어가면서 이 정을 좀 돈독해야 돼. 이게 밥 먹는 그래서 정이 보통 정이 시간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 신은 여사가 굉장히 하품하는 거 짧다. 보니까 별말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벌써 시간이 우리가 다 됐네. 주제가 뭐였지? 아니 이제 주제도 까먹었어요 지금. 주제가 주식은 폭락이고 부동산은 어떨까 뭐 이런 식인데 근데 뭐 다 얘기가 전해진 것 근데 같아요. 결론은 뭐 버킹엄이라. 저희가 광고 문의가 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광고 온 거는 제니큐 구강세정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번 사용해 보시고 다음 주에 네. 후기를 저희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요. 네. 제니큐 구강세정기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일단은 한 번 광고 말해갖고 돼? 한 3번씩 말해야지. 제니큐. 예, 제니큐 아니, 내가- 구강세정기. 제니큐. 던니가 있어가지고 양치질 하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제니큐? 우리 딸도 덧니어요. 그래서 이거 항상 던니예요. 양치질 하면 포장 좀 뜯고 말해주세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다음에 후기를 후기 남겨주세요. 얘기를 한번 하는 네. 걸로 하고 일단 제니큐 구강세정기 회사는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동산 광고가 들어오는 거는 광고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중심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사심적인 방송을 안 한다 그래서 돈을 좀 크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못한다고. 부동산 광고도 들어왔어요. 네, 그 네.
장소를 또 얘기하면 이게 광고가 되니까 하면 안 되겠죠? 네, 거기서 그냥 그만. 스탑. 그러니까 부동산 광고는 저희가 받질 않는 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광고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는 오늘 세대 같아 기받으신 기를 받으신 해피바이러스님께서 하실까요? 준비 안 됐어?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준비 안 된 게 준비잖아. 오늘 우리 세댁을 봐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우리 모두 4명 다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주고 싶어요. 우리 사랑을 만난 것처럼 내가 우리 세댁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거든. 우리 청취자 모두가 이런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